네, 안녕하세요. 네. 와. 날았더니 눈먼 돈? 보상금이 최대 35. 와. 이런 법이 왜 이제 나왔지? 너무너무 강의하고 싶어, 이거. 오랜만에 참 어려운 강의를 하려니까 많이 떨리는데, 여기 뭐 학생들은 없나요? 있어요. 학생들이 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강의를 좀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호호, 이분들이 학생이에요? 학생 맞아요? 학생 네, 맞습니다. 마지막 학생은 네, 정말 학부모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는 얼굴처럼 2004년생 17살 잔나비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이제 갓 들어갔어요. 02년생 동생도 있습니다. 저랑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군요. 선생님, 오늘 저희 선생님께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공공재정환수법이 무엇인지 배우러 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궁금해서 왔습니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무엇을 배워야 될지 또 무엇을 듣고 싶은지 바로 팍팍 나옵니다. 오늘은 좀 알아도 모른 척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최대한 모른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생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려줄 법이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입니다. 이 법은요, 포상금이 최대 2억이고 보상금은 무려 30억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감을 동원해서 오늘의 강의를 배워야 됩니다. 뭐예요, 학생? 선생님, 오감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죠? 오감요? 오감을 집중해야 되는데 오감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앉아요. 예, 재미가 없어요. 그는 앉으세요. 자, 공공재정환수법. 무슨 법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학생 정말 똑똑해 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와.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으로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환수하고요.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고액 부정 청구했던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재정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기관 뭐가 있을까요? 구청도 있고요, 네. 시청도 있고, 도청도 있습니다. 국회, 그리고 법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 국민. 예, 국가권익위원회 아니거든? 선생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예, 국가인권위에도 있지만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당신들 직장이잖아요. 자, 우리 학생 또 어떤 공공기관이 있을까요? 예, 그리고 그 외 대통령 소속기관과 네. 국무총리 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이 있고요. 네. 그 소속기관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등이 있습니다. 와, 우리 두 번째 학생은 석기관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반 1등입니다.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아요. 선생님, 제가 3등입니다. 너는 빠져라.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 외에도 교육법에 따라서 설치된 각급 국공립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재정 지급금 이게 뭘까요? 혹시 공공재정 지급금, 특히 장학금 혜택을 받아본 학생 있습니까, 여기서? 선생님, 네, 장학금을 받아봤는데요. 저는 네. 김용광 장학금이라고 17년째 연속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용광 장학금요? 우와, 뭘 잘했길래 그걸 무슨 장학금입니까, 그게? 네, 김용광 장학금은 30년간 정년 퇴직하시고 계신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네. 제가 17년간 제 동생과의 경쟁에서 아하. 17년째 이기고 있어서 17년 연속으로 받고 있고요. 선생님, 저는 FM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FM 장학금 뭐죠? 네, 파더 마더께서 주시는 장학금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애들도 저랑 똑같은 장학금을 받고 있었군요. 그건 장학금이 아니고요. 부모의 학비입니다. 국가 장학금이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처럼 법규나 아니면 자치, 법령, 법규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보조금이 있고 보상금, 출연금 등인데 이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원을
공공재정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공재정지급금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쌀 소득 보전 변동 직불금, 비닐하우스 현대화 보조금, 전통시장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네.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네. 아기를 낳으면 시청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아기가 크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네. 학비 보조도 해줍니다. 받아보셨죠, 그죠? 앞만 봐도 우리 학생들이 학생이 같지가 않아요. 지금 학부모 같다는 느낌 들고 출산 장려금도 몇 번 받아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공공재정환수법은 왜 생긴 거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일반 법 제정이 필요했고요. 또 부정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제재 수준이 달라서 대응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 또는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낸 세금이 새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럼 부정 청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정 청구 유형은 크게 4가지예요. 허위 청구, 또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자, 허위 청구는요.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면 MT를 갈 겁니다. 다 보셨잖아요, 그죠? MT를 갔는데 MT 간다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다음에 MT 가지 않고 PC방 가고 떡볶이 사 먹고 요게 허위 청구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다 청구가 있어요. 과다 청구는 뭐냐면 학원비가 한 달에 20만 원인데 부모님한테 30만 원을 받고요. 그 10만 원을 자기가 꿀꺽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다 청구가 되겠죠. 목적의 사용은 어떤 거 있냐면 참고서를 산다고 얘기를 해놓고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떡볶이를 사 먹고 과자를 사 먹고 이게 목적의 사용이 될 수 있고 오지급은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게 오지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원래 뉴스를 좀 많이 봐가지고 잘 아는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이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양원에서 뭐 병원 서비스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구비를 한다고 연구엔 안 쓰고 횡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유아 교육기관에서 그 보조금을 사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게 부정 청구에 해당한다는 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잘 알게 우리 되었습니다. 학생은 얘기한 적도 없는데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학생.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설마요. 클릭. 자, 클릭.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 엉뚱한 곳에 유용하는 것은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과학기자재 판매업체와 짜고 허위로 구매 기록을 만들어 국가 연구비를 빼돌린 연구진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허위 진료비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또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쌓아두고 설립자 명의로 6천만 원을 만기 환급형 보험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 청구로 인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청구 금액이 잘못됐다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공공재정 지급금이 전부나 일부가 지급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끝인가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색한데 다시 해보세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 뿜빠뿜빠뿜빠빠. 예. 자, 그래서 부정 청구에 제재가 좀 더 있습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 청구를 하게 되면 부정 이익하고 이자를 환수하게 되는데요. 또 환수에 추가해서 지금 나오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허위로 청구했을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를 물립니다. 그리고 과다로 청구했으면 그 가액의 3배를 물리고요.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면 그 가액의 2배를 물릴 겁니다. 제재 부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법엔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재 부과금은 항상 부과하는 건가요? 우리 학생은 학생인데 왠지 서기관 같아요.
그런 질문은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자, 답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법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장애수당이나 연금이나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보험연금 받는 사람,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금은 비록 잘못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원금만 한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제재 부과금은 부과하지를 않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 네. 그 참고서 산다고 하고 네.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다 쓰진 않아가지고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저런 부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 훌륭한 질문입니다. 자백을 하고 공공지원금을 돌려준다면 제재 부과금을 부과치 않습니다. 법도 벌도 완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만든 사람들 칭찬해야 되겠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잠깐만요. 네. 박수 치기 전에 네, 법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해야 이게 뭐 될 것 같은데 발견을 할 수 가능할까요 이게? 잘 찾아내고 또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 누구든지 부정 청구를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고자는 보호가 됩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요,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보상금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은요, 무려 보상 대상 가액의 30%고 이게 중요하죠. 지급 한도액의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네. 할머니한테 그 MT 간다고 하고서는 나이트클럽 갔던 거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거 신고하면 제가 30억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버지 혼나셔야 되겠네요. 아버지가 공공기관에 받았다면 참 신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받은 거니까 쉽진 않습니다. 자, 공공재정 환수법을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데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나라 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돈이잖아요. 네. 나라 돈이 올바른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소중한 나라 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청렴 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또 정부 합동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 어땠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재미없었다고 혹시 출연료를 또 환수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 신고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나중에. 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공짜가 없는 사회, 재정 지급금이 바로 쓰이는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환급하기 싫으시면 수단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법을 지키세요.